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무리한 창업 및 투자 실패, 연금과 저축의 부족, 물론 이것들도 노후를 망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과도한 자녀 지원 및 사교육비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빈곤하며 은퇴 후에도 돈을 벌기 위해 여전히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 발표된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7.7% 상승한 수치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분명 학령 인구는 계속해서 가파르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사교육 시장은 커지고 있는 셈입니다. 서울 기준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62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사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학생을 제외하면 실제 사교육비는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커뮤니티를 포함한 제 주변 사례를 보면 초등 고학년, 중딩인데도 각각 100만 원씩 들고 초딩 2명인데 둘 다 100씩 총 200이 든다. 중고등 2명이 있는 동료가 학원비만 한 달에 380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 남아 110만 원 들어가고요. 영어 50만 원, 수학 40만 원 기본으로 깔고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 한 명당 월 사교육비가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게다가 정말 최근에 충격적인 영상을 하나 보았습니다. 바로 추정 60분에서 공개한 7세 고시 영상인데요. 이 7세 고시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유명한 수학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는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4세 고시도 있는데요. 이건 유명한 영어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에 시행하는 레벨 테스트라고 합니다. 4세면 기저귀도 아직 떼지 못한 아이인데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이후에 초등 의대 준비반, 영재 입시반 등으로 계속해서 사교육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사교육의 민낯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저도 들어보기만 했지 이렇게 적나라하게 본 건 처음이라서 정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공감 가는 댓글 몇 개 가지고 와봤는데 북한 공연 영상 같은 거 보면 10살도 안 된 것 같은 꼬마애가 악기 연주를 엄청 현란하게 잘 하는데 딱 그걸 보는 기분이었다. 기괴하다. 본인들도 못할 걸 어른들도 일하고 오면 쉬고 싶어 하고 쉬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애들을 저렇게 들들 볶으며 가르치면 애들이 과연 어떻게 클지 라고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건 교육을 빙자한 아동학대가 맞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나 진짜 이거 보면서 조금 무서웠다. 공포가 전혀 없는데도 무서움이 느껴졌다. 모두 다 공감이 가는 댓글들이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해당 영상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르몽드라는 세계적인 신문사에서 한국 교육에 대해서 집중 취재 후 내린 결론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한국의 교육은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 씁쓸하고 안타까운 현실을 보여주는 결론이죠. 실제로 7세에서 12세 아동 우울증 및 불안장애 현황을 보시면 날이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도 OECD 자살률 1위, 그리고 주요국 중 우울감, 우울증 유병률도 가장 높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우리 아이들까지 이런 불행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교육이 심화가 되고 있느냐? 결론을 내보자면 지금 계속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죠. 이러면서 사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학령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이 사교육 시장에서 이런 학원들이 살아남기 위해 영유아 경쟁까지 부추기고 여기에 불안감을 느끼는 부모들을 쥐어짠다는 게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학원들이 부모들 간의 경쟁을 자극시켜서 돈을 벌려는 어떻게 보면 수작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놀아나고 있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치동 유명 학원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런 식의 준비가 필요한 아이들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 영재고, 과학고 진학률이 전체 고등학교 학생 중에 0.45%니까 100명 중에 0.5명 정도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학생들은 이런 교육까지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메가스터디의 손준 회장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도 자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편인데요. 36년간 사교육 현장에 있어 보니 내린 결론이라고 하십니다. 우선 공부는 후천적인 것보다 선천적인 게 절대적으로 우선한다고 하시고요. 그러니까 공부는 DNA가 96%, 아니 98%까지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즉, 부모가 둘 다 공부를 못했다면 사교육을 아무리 시킨다고 해도 성적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공부 말고 요즘에는 얼마든지 다양한 길이 많은데 공부만 가지고 무조건 승부를 보겠다 이런 생각은 잘못되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맘카페나 엄마들끼리 모여서 정보를 나눌 때 여기에 사교육 종사자들이 교묘하게 전략으로 다 숨어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여론을 형성하고 공포를 조성하는 마케팅으로 분위기를 몰아가면 여기에 끌려다니며 놀아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부는 환경적인 요소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사교육의 환경이 아니라 가정의 환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생활 태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모가 집에 와서 맨날 누워있고, TV 보고, SNS 하고, 이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자녀도 당연히 앉아서 공부하기가 싫겠죠. 공부를 조금 하셨던 교수 집안이나 이런 곳에 자녀가 더 공부를 잘하는 이유가 이런 환경적인 요소의 영향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자식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는 이런 것들을 확신하는 이것을 가지고 교육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거나 너는 왜 그 모양이니? 애한테 걱정시키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교육은 약간의 구조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답은 절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한 달에 보통 사교육비 100만 원, 아이가 둘이면 200만 원 이상이 교육비로 나가죠. 월급에서 교육비 빼고 생활비 쓰고 공과금 내고 등등 다 하다 보면 노후 준비하기는커녕 매달 적금도 못 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식이 결혼이라도 한다고 하면 신혼집이라도 하나 마련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이죠. 40대에는 자녀 교육비로, 50대에는 자녀 결혼자금과 자녀 주택 마련 자금으로 나의 노후 준비는 늘 뒷전이 됩니다. 저는 종종 EBS 다큐를 챙겨보곤 하는데요. 이런 한국 노인 빈곤 현실에 대한 영상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돈이 없어서 우유에다가 그냥 밥 한 술 말아 드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나중이 되면 준비할 시간도 돈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특히 지금 4050 세대의 부모님 세대시죠. 지금 70대, 80대 할머니들은 돈이 없어도 절대 자식에게는 손을 벌리지 않으시려고 합니다. 왜 자식한테 돈 달라고 하냐? 내 힘대로 이렇게 살다가 세상 가는 거다. 아들한테 돈을 어떻게 받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것만 봐도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한평생 고생을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자식을 위해서 참고 사십니다. 이 다큐에서는 자녀에게 집중된 투자가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녀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고 자녀의 성공과 행복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것이 우리나라 부모님의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자녀에게 아낌없이 하나라도 더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이 영상에 나오시는 할머니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 것을 먼저 챙기고 나머지를 자식에게 나눠주라는 것을 몰랐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적에는 꽤 괜찮은 생활을 하셨는데 지금은 빈곤한 노후로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식에게 다 퍼줄 게 아니라 일부는 따로 떼서 내 노후도 같이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도 살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요즘엔 배우자를 고를 때도 상대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자식된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모님 알아서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건강하신 게 정말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혼할 배우자 부모님의 노후 준비 여부가 결혼하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매우 중요하다. 매우 돈을 줘야 하는 수준이면 그냥 결혼이 불가능하다. 보태주는 건 바라지도 않고 우리 사는데 발목 잡지 않는 정도면 괜찮다. 상대 부모님의 노후 준비 매우 중요하다. 대단히 중요하다. 라고 이런 커뮤니티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가 안 된 집안과 결혼 많이 힘드냐는 질문에 그렇다. 그리고 아버지가 금융에서 30년 차인데 양가 부모님 계속 도와드려서 남는 게 없다. 라고 했고요. 분명 힘들다. 경제적, 심적으로 둘 다 힘들고 자식까지 낳으면 내 자식한테 갈 것 빼서 부모님한테 드려야 한다. 당연히 힘든 거 아닌가요? 라고 되어 있고 차라리 둘 다 안 되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우리 집 부모님은 노후 준비가 되어 있으신데 상대 집 부모님은 안 되어 있다.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여기에 아기까지 생긴다면 이어지는 갈등은 말할 것도 없다고 합니다. 참 씁쓸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실이죠. 자식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은 내 노후를 알아서 잘 준비해서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건 경제적이나 심적인 짐 둘 다 포함이 되겠죠. 그럼 대체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하느냐 궁금하시죠? 일단 자녀에게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금액은 반드시 떼서 내 노후를 위해서 써야 합니다. 물론 돈이 많으시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죠. 한 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월급에서 어느 정도는 내 노후를 위해서 할당을 해야 합니다. 자식들 공부 다 시키고 해야지 하면 늦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있는지 좀 특출난지 아닌지 다 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공부에 영 재능이 없다 싶으면 싫다고 하는 학원 억지로 보낼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차라리 그 돈으로 자녀 계좌를 만들어서 미국 우량 ETF를 담아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계신 노부부께서 노후 준비는 미리 해야 한다. 사전에 준비한 결과물이 노후에 오는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노후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미리 노후를 준비하신 덕분에 정말 예전에 계획했던 것들 잘 실행하면서 살고 계셔서 정말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라는 것은 더하기 아니면 빼기라고 하는데 더하는 것은 소득을 더하고 일을 더하고 연금을 더 투자하는 것이고 만약 이 더하는 것이 어렵다면 그것 못지않게 효과가 있는 것이 빼기라고 합니다. 빼기란 적정하게 소비를 줄이는 것, 그래서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당장 내가 소득을 더 늘리기가 힘들다면 소비를 줄여서라도 노후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외국에는 커피 한 잔을 아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하자라는 노후 준비 기법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커피 한 잔을 아끼면 노후 자금의 상당 부분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은퇴연구소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찾아서 줄이는 방법으로 우리는 노후 준비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건강한 몸을 위한 운동도 노후 준비의 필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할머니인데 81세이신데 이렇게 근력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존경스럽고 멋있으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굉장히 고우시죠? 40대, 50대 분들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때 만들어둔 근력이 평생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계단 오르기, 뒤꿈치 들기 등 무리한 운동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일상생활에서 하체 근력을 키울 수 있는 운동, 그리고 여기에 유산소 병행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유산소를 하고 멋있게 살고 싶으면 근력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멋있게 오래 살아야 하니까 두 가지 같이 하면 너무 좋겠죠? 아무쪼록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는 경각심을 가지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내 노후를 위해 시간과 돈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노후를 응원하고요. 앞으로도 저는 노후자금 마련에 도움되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공지사항 하나 전달드립니다. 제가 진행하고 있는 평생 돈 걱정 없는 노후자금 마련 프로젝트 누부공 강의가 이번 6기를 마지막으로 운영이 중단됩니다.
강의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세법 개정에 따라 일부 투자 전략 및 포트폴리오 변경이 필요하여 강의를 새로 업데이트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추가 수강 요청이 많아서 이번에 마지막으로 추가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6기 수강생 분들은 향후 업그레이드되는 새로운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특별 혜택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